여러분, 정말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 고속철도 여행의 두 축이었던 KTX와 SRT, 이 두 이름의 경쟁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시 합쳐집니다. 대한민국 고속철도 역사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번 통합이 단순히 운영사 하나가 되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승객들한테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또 남은 숙제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생활은 뭐가 바뀌는지까지 하나하나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걸 알아봐야겠죠. 아니, 애초에 왜 두 개로 나눴던 건지,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왜 다시 하나로 합치기로 마음을 바꿨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0년 전에 정부가 경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서로 경쟁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효율도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 10년간의 실험, 성공적이었을까요? 평가는 생각보다 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이용했던 두 고속철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KTX는 코레일이, 그리고 SRT는 SR이라는 곳에서 운영했죠. 근데 사실 이 SR이라는 회사가 코레일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인 구조이긴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10년간 쭉 지켜보니까 경쟁에서 좋아진 점도 있지만 운영사를 둘러 나눠놔서 생기는 중복 비용이라던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합쳐서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통합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뀌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 승객들의 혼란을 줄이려고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내놨어요. 통합은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크게 와닿을 변화는 바로 내년 3월에 시작돼요. KTX가 수서역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SRT가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교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예매 앱이 하나로 합쳐지고 매년 말쯤이면 회사까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변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아지는 거냐? 제가 딱 3가지 좋은 소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희소식, 드디어 수서역에 KTX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3월부터 기존 SRT보다 좌석이 훨씬 더 많은 KTX 이음 같은 열차들이 수서역에 투입되거든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수서역 예매 전쟁,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강남권 주민들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수서역 세권 전체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거든요. 벌써부터 그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표 예매하는 것도 이제 훨씬 편해집니다. 맨날 앱 2개 켜놓고 시간표 비교하고,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모든 기차표를 살 수 있고요. KTX 타다가 무궁화호로 갈아탈 때 할인도 해주고, KTX랑 SRT 시간 바꾸는데 수수료도 안 받는다니 이거 정말 쏠쏠한 혜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소식, 바로 좌석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무려 16,000석이 추가로 생긴다고 해요. 운영을 합치면서 스케줄을 더 효율적으로 짜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제 명절이나 주말에 표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던 경험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죠? 전체 고속철도 좌석수가 현재보다 약 6%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표 구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마지막 3번째, 우리 지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요금 인하 가능성인데요. 그동안 중복으로 나가던 관리 비용 같은 걸 아껴서 지금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한 10%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철도 여행이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든 큰 변화에는 그림자도 따르는 법이죠.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수서역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좌석을 꽤 많이 빼서 수서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러면 자칫 수서역 예매대란이 서울역 예매대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좌석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SR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고용 문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전에는 한쪽이 파업해도 다른 쪽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파업하면 대체 수단이 없어진다는 위험도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 경쟁이 사라지면 서비스 품질이 예전만 못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고요. 특히 SR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공정하게 통합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철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다 모아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기차 여행 경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앞으로 여러분의 여행은 더 많은 선택지, 더 큰 편리함, 그리고 더 나은 가성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KTX랑 SRT가 합쳐지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그냥 KTX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살짝 힌트를 줬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통합 고속철도의 새로운 얼굴은 어떤 이름이 될지 이것도 정말 궁금해지네요.